한국 연기계의 산증인이자 영원한 아버지상으로 기억될 배우 김용건. 그는 단순히 오랜 시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빛낸 배우 그 이상이었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따뜻한 눈빛과 묵직한 존재감으로 대중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긴 그는 배우로서의 경력만큼이나 인생에서도 수많은 고뇌와 아픔을 짊어진 인간이었다. 김용건은 1946년 5월 8일 조용한 봄날에 태어났다. 따스한 햇살처럼 온화했던 그의 성품은 늘 주변 사람들을 감싸 안았고 그 덕분에 누구보다 따뜻한 아버지, 너그러운 선배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1960년대 후반 연기계에 데뷔한 이후 그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왔다. 왕관의 식구들, 장희빈, 가을동화, 하늘이 시어 등 수많은 작품에서 그는 늘 조연이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존재로 때로는 든든한 기둥처럼 때로는 묵직한 조언자처럼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낸 삶은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달리 깊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젊은 시절 이혼과 가족의 해체를 겪으며 가슴에 응어리를 품은 채 그는 늘 연기로 그 감정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러한 아픔은 시간이 흘러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말년에 이르러 세 번째 아들, 어린 삼남을 품에 안았을 때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책임감은 한층 무거워졌다. 삼남은 겨우 4살, 아직 아빠라는 말을 배우며 손을 꼭 잡고 걸어야만 하는 아이. 그 아이는 아직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비극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 어린아이가 자라 김용건이라는 이름을 알게 될 날이 오면 그는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우리 아빠는 위대한 배우였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김용건의 죽음은 연예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그의 오랜 버시자 동료들이 보인 애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배우 이순재, 박근형, 오지명 등 함께 시대를 이끌어온 동료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두 아들, 배우 하정우와 차남 또한 아버지의 부재에 무너진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김용건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로서, 배우로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누구보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았고 누구보다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갔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수십 편의 작품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각인된 따뜻한 미소, 잔잔한 음성, 그리고 울림이었다.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나이 들어 새로운 생명을 마주하며 다시 시작한 부성애. 그러나 그러한 삶이었기에 그의 존재는 더욱 빛난다. 고통이 있었기에 영예는 더 깊었고 상처가 있었기에 그 품은 더 넓었다. 김용건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배우를 넘어 한 사람의 인간을 기린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연기와 따뜻함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삼남이 커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설 때 세상은 말해줄 것이다. 네 아버지는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었다고. 삶의 마지막 곡선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맞닥뜨린 또 다른 생명의 소식. 그것은 기쁨이기보다 두려움이었고 축복이기보다 혼란이었다. 2021년 8월 김용건이라는 이름은 다시금 온 국민의 시선 속에 놓였다. 다정하고 중후한 아버지 역할로만 기억되던 그가 39세 연하의 여성 S씨와 오랜 시간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왔고 마침내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 세상은 놀라움과 비판, 연민과 조롱으로 뒤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처음 김용건이 보인 반응은 충격에 가까웠다.
그는 현실적인 이유로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느꼈고 S씨에게 낙태를 권유했다. 그 말은 그저 두려움과 당혹감이 섞인 순간적인 방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도 깊은 상처가 되었고 결국 S씨는 낙태 강요라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누구보다 인생의 황홀이를 품격 있게 살아가던 김용건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A씨의 말은 참담했다. 13년을 숨어서 만났다. 이제는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 지우라고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지 한 여성의 분노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질 위기에 놓인 아이를 향한 외침이었다. 김용건 씨의 남은 삶이 소중한 만큼 한 여자의 인생도 중요하다. 그 말 속에는 김용건이라는 사람을 오랜 시간 존중하며 바라봤던, 그러나 이제는 상처받은 인간으로 바라보게 된 한 여성의 복잡한 감정이 녹아 있었다. 그리고 김용건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아이를 낙태하자 권유한 건 사실이었으나 곧 생각을 바꿔 아이를 낳아 책임지기로 했다. 그 고백은 늦은 후회와 함께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7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되었다. 하정우와 차현우, 그가 오랜 시간 아버지로서 애틋하게 키워온 두 아들은 이제 43살, 41살의 나이다. 그들보다 무려 40살 이상 어린,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은 삼남. 그의 존재는 가족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했다. 작은아버지가 조카보다 어린 시대, 할머니가 된 애씨는 39세.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족의 구조 안에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상황. 그 모든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이는 바로 김용건이었다. 그의 슬픔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웃으며 광고를 찍었고 예능에서 자신을 셀프 디스하며 용건아, 힘은 어디서 나와?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외로움과 자책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가 되기에는 너무 늙었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책임을 다하려 했다. DNA 검사를 거쳐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아이의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였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주 A씨와 아이를 찾아갔고 아이를 만나 눈빛을 맞출 때면 누구보다도 따뜻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는 한때 비난을 받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조용히 진심을 다한 아버지였다. 그의 인생은 너무도 극적이었다. 수십 년간 연기로 쌓은 신뢰와 존경,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난 인간적인 실수와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그는 슬픔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갔다. 그가 원했던 삶은 아닐지 몰라도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마주했고 마지막까지 그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은 말한다. 용건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팬들은 말한다. 그래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가족은 말한다. 이제라도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3살배기 삼남은 아버지를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훗날 자라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기를. 오히려 그가 얼마나 용기 있게 자신의 실수를 껴안았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힘겹게 사랑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해 주기를. 이제 배우 김용건은 우리 곁에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지 않다. 그의 사랑과 실수,
고통과 용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영원한 배우였고 무엇보다도 인간이었다. 1976년 젊고 빛나던 김용건의 인생은 한순간에 깊은 그늘에 덮였다. 방위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그해 그는 연예계를 뒤흔든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었다. 수많은 대중은 그를 향한 실망의 눈길을 보냈고 방송은 그의 이름을 지우듯 멈추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그는 피우지 않았다. 대마초에 손댄 사람은 그가 아니었지만 그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를 짊어졌다. 당시를 아는 몇몇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모든 오명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세상은 그 선택을 칭찬하지 않았다. 진실보다는 스캔들이 더 강하게 회자되는 것이 연예계였기에 그는 무려 3년 10개월 동안 텅 빈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스포트라이트는 사라졌고 무대는 닫혔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잊어갔다.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억울함과 배신감,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김용건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왔다. 1980년 드라마 속에서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그가 전하는 대사는 예전보다도 더욱 울림이 컸다. 그는 연기로 다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의 진심을 느꼈고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어떤 고독한 진실을 읽어냈다. 그가 남몰래 삼킨 또 다른 상처는 그를 따라다닌 학력에 대한 루머였다. 한때 그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출신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매체에 소개되었고 고학벌 연예인의 대표 주자로 손꼽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용산고등학교 졸업.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그에겐 연세대를 자퇴했다는 정설 아닌 정설이 따라붙었다. 그 소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누구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아들 하정우가 한 연예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아버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고 밝혔을 때야 비로소 진실은 드러났다. 그제야 사람들은 김용건이 결코 엘리트 의대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를 둘러싼 허상의 이미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단단하고 완벽한 이미지로 보려 했고 그는 거기에 맞춰 살아야만 했다. 사실은 고졸이었고 생활고로 대학 문턱에도 가지 못했던 청춘이었는데 말이다. 그가 젊은 시절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선택이었다. 생계를 위해 오디션을 보러 다니며 가슴속엔 이루지 못한 꿈과 자존심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렸을 그 청춘. 그런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는 더 이상 현실의 고통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과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연기했고 타인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상처는 묻어두었다. 김용건의 삶을 돌아보면 화려함 뒤에 숱한 고독과 왜곡이 있었다. 억울한 누명, 지워지지 않는 루머, 숨겨야 했던 진실들. 사람들은 그를 중후하고 고상한 배우로만 기억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진실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껴안은 채 다시 무대 위에 서야 했던 예술가였다. 그의 눈빛이 슬픈 이유는 단지 연기의 깊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했던 젊은 날의 그림자, 수십 년을 따라다닌 거짓된 학력의 무게, 그리고 오해 속에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는 늘 고개를 숙였다. 항변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아마도 가장 품격 있는 복수였을지도 모른다. 이제 김용건은 우리 곁을 떠났다. 남은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다시금 되짚고 그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는 변명하지 않았을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는 말로 변명하는 대신 자신의 생애 전체를 연기로 채우며 보여주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슬픔을 연기로, 억울함을 침묵으로, 오해를 연민으로 승화시키며 그는 그렇게 자신을 증명해냈다. 그의 영인은 이제 남겨진 기록으로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희 속에는 늘 어떤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그것은 젊은 날 지워진 이름 때문이었고, 이룰 수 없었던 학문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고, 숨길 수밖에 없었던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눈빛을 더욱 짙고 묵직하게 만들었고, 그를 단지 배우를 넘어 한 인간으로 기억하게 했다. 김용건, 그는 단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인간답게,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마주했던 사람이었다. 세상이 그를 오해했을지라도 그는 그 오해를 품고 살아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를 오해로 기억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억해야 할 때이다. 침묵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 한 사람의 고요한 외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건, 그 이름이 주는 울림은 단순한 배우 그 이상의 무엇이다. 긴 세월 화면 속에서 그는 늘 다정한 아버지이자 단호한 회장님이었고, 허술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남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은 단지 다양한 배역이 아닌 인간으로서, 배우로서, 아버지로서의 깊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지금부터 당신은 그 특별함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 1966년 문화방송 선구로 데뷔한 김용건. 당시만 해도 그의 얼굴보다 목소리가 먼저 알려졌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 독특한 선물을 안겨줬다. 바로 서구적인 마스크와 굵은 입술. 덕분에 그는 미스터 입술이라는 다소 희귀하지만 강렬한 별명을 얻으며 브라운관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배우라는 타이틀을 달고 세상 앞에 선 그에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 그 다름은 오래가지 않아 전원일기에서 성실한 장남 용진으로 완벽하게 개화했다. 전원일기는 단지 국민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 시대의 삶이었고, 눈물이었고, 추억이었다. 김용건은 그 안에서 가난하지만 올곧은 농촌 장남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가족이 되었다. 그의 눈빛과 말투, 주름진 이마와 때 묻은 손놀림은 진짜 우리 오빠, 우리 삼촌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는 그 역할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가 진짜 위대한 이유는 용진의 이미지가 한계가 되기 전에 과감히 새로운 얼굴로 자신을 내던졌다는 것이다. 1994년 서울의 달에서 그는 한물간 제비, 늙은 바람둥이로 돌아왔다. 이는 그의 영희 인생 최대의 반전이었다. 중후함과 따뜻함을 무기로 살아온 김용건이 천박하고도 안쓰러운 제비를 연기한다는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슬픔이 있었고 그의 말투엔 세상에 대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 누구보다 품격 있게 바닥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 그것이 바로 김용건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1977년 결혼과 함께 두 아들을 얻었지만 1996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다. 빚더미에 올라 살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은근히 묵묵히 스스로를 갚아나갔다. 수십억에 달했던 채무를 그는 결국 완전히 상환했고 그 과정을 어떤 매체에도 과장되게 알리지 않았다.
그저 삶을 살았고 책임을 다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그를 더 깊은 배우로 성장시켰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카리스마는 더욱 빛났다. 회장님, 재벌가의 가장 냉철한 판사. 그의 얼굴은 권위와 아우라를 자연스럽게 입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드라마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엄숙함만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았다. 오히려 예능이라는 낯선 세계에 스스로를 던지며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2013년 AMB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7순의 나이에 예능 신고식을 치른 그는 무지개 패밀리의 최고령 멤버로서 단숨에 대부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젊은 출연진들과의 어울림, 철없는 농담, 툭툭 던지는 생활 개그는 그를 젊은 세대와도 연결시켰다. 나이를 잊게 만드는 순수함과 인간적인 모습은 수많은 시청자에게 새로움 그 자체였다. 그 해, 그는 명실상부한 모든 세대의 배우가 되었다. 또 하나의 전설적인 장면은 2015년 SK텔레콤 광고였다. 국제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라는 문구는 그의 이름 용건을 활용한 유쾌한 말장난으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고 동시에 김용건은 유쾌함의 대명사로 각인되었다. 아들 하정우는 영화의 흥행 후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선물하며 아버지의 고생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하정우가 왜 그렇게 깊은 배우인지 알겠다. 그 뿌리가 바로 김용건이었다. 2018년 그는 꿈에 그리던 나영석 PD의 예능 꽃보다 할배에 드디어 막내로 출연하게 된다. 근엄한 분위기의 형님들 사이에서 그는 하루 170개의 개그를 날리며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했다. 꽃보다 할배의 낯선 도시와 언어 속에서도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긴장도 풀어주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는 단지 배우 김용건이 아니라 친근한 할아버지, 배려심 깊은 동료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처럼 김용건은 늘 새로움에 도전했고 그 도전은 단 한 번도 얕지 않았다. 그는 무너짐을 딛고 일어섰고 오해를 품고 침묵했으며 이혼과 부채,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그의 연기에서, 표정에서, 삶에서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사람들은 그를 다양한 이름으로 기억한다. 용진, 제비 아저씨, 회장님, 나 혼자 산다 대부님. 그러나 그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살아있는 연기의 전설, 김용건. 그가 걸어온 길은 단지 연예계의 길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시대와 맞서 싸우며 존엄을 지켜냈는가를 보여주는 인생 그 자체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단순히 배우 김용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용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슬픔과 고통, 도전과 승리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다. 김용건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배우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깊은 흔적과 인간적인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긴 여정은 무수한 도전과 시련, 그리고 성취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던 그는 결국 인간 김용건으로서도 끝없는 사랑과 공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가 겪어온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가 남긴 빛나는 발자취를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소문과 편견에 시달렸고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지쳐도 늘 묵묵히 자신을 지켜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김용건은 단지 스크린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한 인간이었고 그래서 더욱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그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존경과 애도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연기에 담긴 진실과 열정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가 남긴 아름다운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김용건 배우가 우리에게 전해준 깊은 울림과 감동을 잊지 말고 그의 삶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